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연주와 함께 진행을 함께할 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1시간 준비한 프로그램은요. 오늘 저희가 만나볼 작곡가는 바로 하이든입니다. 하이든은 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명인데요. 고전주의 시대 대표 작곡가 하면 모차르트, 하이든, 그리고 베토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든은 가장 선배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든은 오스트리아 출생이고요. 요즘은 보통 몇 살 때부터 음악 교육을 시작하나요? 좀 이르면 학교 가기 이전에 시작을 하죠. 하이든도 역시 그랬습니다. 6살에 처음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요. 8살에 처음으로 이제 합창단에 소속되어서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이든이 몸담았던 그 합창단이 바로 성슈테판 성당의 합창단인데요. 이 시기에 지금 그 성슈테판 성당이라고 하는 그 합창단이 사실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빈소년 합창단이 원래 성슈테판 성당 합창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빈소년 합창단 단원들은 자기 선배가 하이든인 거죠. 네,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하이든은 미성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아직 소년이었으니까 변성기가 오지 않아서 미성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성당에서는 하이든에게 카스트라토가 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카스트라토가 뭔지 잘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카스트라토는 거세된 남성 소프라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성기가 오기 전에 소년들을 이제 거세를 해서 그 목소리가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주 남자지만 여성의 고음을 내는데 굉장히 파워풀한.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직업이 굉장히 했다 하면 부와 명예와 인기와 모든 것을 한 번에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후에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현재에도 이렇게 영화로도 제작됐고, 그리고 지금도 이런 카스트라토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카스트라토는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카운터 테너라고 부르는 남성 소프라노들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제 동기가 카운터 테너였는데요. 여자 소프라노 친구들보다 더 섬세하고 더 예쁘게 표현을 하고 더 예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한간에는 쟤는 진짜 카스트라토가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네. 17세까지 하이든이 이렇게 그 성가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변성기가 왔겠죠? 그래서 이후에는 좀 오랫동안 방랑 생활을 하는데요. 낮에는 바이올린 연주자로, 그리고 저녁에는 거리의 악사로 활동을 하고, 간간히도 작곡 의뢰를 받아서 조금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다고 해요. 근데 그 기간이 무려 약 12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했을 법도 한데 이 사람은 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 하이든에게도 운이 조금 트이는 것 같은 순간이 오는데요. 이 하이든의 일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에스테르하지 가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음악가들에게 사실 가장 좀 좋은 직업은 이렇게 궁정이나 아니면 좀 부유한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고용이 돼서 그 한 가문을 섬기는 그런 음악가가 되는 것이 좀 최고의 직업이었어요. 근데 하이든 좀 운이 좋게도 그 부자들 중에서도 정말 최고 부자인 에스테르하지 가문에 이렇게 발탁이 되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자인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성이 방금 있었잖아요. 또 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장면만 보면 얼마나 부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내부를 한번 보실까요? 내부 사진은? 네. 그 궁 안에 이렇게 콘서트 홀이 있었어요. 근데 오로지 자기 가문만을 위한 콘서트 홀이 이렇게 크게 있었습니다. 옆에 조그만하게 사진을 보시면 저기 계신 분이 바로 이 하이든의 일생일대의 이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준 니콜라우스 에스테르하지라고 하는 백작입니다. 이 니콜라우스 에스테르하지는 자신이 굉장히 음악을 사랑하고 예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이 자기 악단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 외에도 그 재정적인 지원을 절대 아끼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조금 독특하게도
고용인이면 사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요구할 법도 한데 절대 하이든이 하는 작업에 있어서 일체 간섭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이든이 정말 마음 놓고 자신의 음악 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이걸 하이든 자필로 편지를 쓴 것이 있거든요. 우리 이거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뭐라고 하이든이 편지를 썼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나의 영주는 내 모든 작업에 만족감을 보였다. 나는 열화와 같은 환호를 받았다. 나는 악단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관찰할 수 있었다. 무엇이 감동을 유도하고 무엇이 그 감동을 약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나는 보충하고 잘라내고 모험을 강행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 내 주위에서는 아무도 내가 실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으며 나를 괴롭히지도 않았다. 나는 독창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레이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이든이 얼마나 자신의 생활에 만족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편지 글이었습니다. 네, 저희 다음. 네, 이 하이든은요 사실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가 그렇듯이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성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알고 또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자신의 실력을 쌓는 어떤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이든의 재치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심포니, 그러니까 협주곡을 두 가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고별 교향곡입니다. 어느 해 여름에 이제 이 에스테라지 가문이 자기 별장을 지어놓고 거기에 너무 심취해서 단원들 1년에 한 번 딱 보내주는, 꼴랑 1년에 한 번 보내주는 휴가를 안 보내준 거예요. 잊어버리고. 단원들은 너무 집에 가고 싶지만 말은 못하는 거죠.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꽁꽁 앓고 있는데 하이든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 음악을 통해서 그 니콜라우스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 진행됨에 따라서 무대에 있던 연주자들이 초를 하나씩 끄고 퇴장을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무대에 아무도 남지 않는. 그래서 니콜라우스가 이 사람도 굉장히 좀 재치있고 현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무대를 보고 뭘 말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전원 휴가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런 재치 있는 곡을 저희가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 텐데 두 번째 곡이 바로 놀람 교향곡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 니콜라우스처럼 자기가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악단을 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경제력을 잘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단을 꾸리는 귀족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연주회를 진행시켜놓고 졸거나 심하면 이제 코를 아예 대놓고 골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든이 이 곡을 통해서 이 귀족들에게 뭐라고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건 심포니지만 현악 4중주 구성으로 짧게 들려드릴 텐데요. 선생님들 준비가 되셨으면 나와서
아마 하이든은 이 곡을 위해서 곡을 통해서 귀족들에게 졸고 있는 귀족들 좀 깜짝 놀래켜서 일으켜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어나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이든은 성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동료들과도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고 인간관계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음악가 동료들을 위해서 실내악도 많이 작곡을 하고요. 또 동료들을 이제 독주 무대를 시켜주기 위해서 협주곡도 많이 작곡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 중에 그 한 가지 곡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흔히들 이 하이든을 다작 작곡가라고 부르거든요. 얼마나 많은 곡들을 작곡했는지 보시면 네 이렇게 그냥 제가 정리를 이게 한 페이지에 도저히 들어가지가 않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정말 추려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총 약 750개 정도가 아직도 정리가 되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비평가들이나 주변에 작곡하는 동료들이 하이든의 곡들을 향해서 좀 자기 모방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곡 비슷하게 쓴다 이 뜻이죠. 그렇게 좀 비난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한 사람의 일생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곡을 남겼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업적인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위대한 곡들 중 가운데 저희가 한 곡을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세레나데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냥 세레나데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이 곡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냐면 상남원과 통화 연결이 지연될 때 막 숱하게 하는 그런 곡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네 여러분 상남원과 연결이 좀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네,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원래 스트링 쿼르텟 그러니까 현악 4중주 곡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바이올린 솔로와 그리고 피아노 반주로 들려드릴 겁니다. 저희는 사실 피아니스트가 없어요. 저희한테는 특별히 저희 비올라 선생님께서 멋진 피아니스트로 변신을 하셔서 들려드릴 겁니다. 선생님 준비가 되셨나요? 연결이 빨리 되시기를 바라면서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내악 작품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는데요. 지금 아까 보신 이 구성이 현악 4중주 구성입니다. 바이올린 2대와 비올라 1대 그리고 첼로 1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하이든 이전까지는 현악 사중주라는 이 장르가 딱 정해진 건 없었어요. 그냥 여기에 어느 날은 뭐 플룻 끼었다가 어느 날은 뭐 갑자기 클라리넷 끼었다가 막 이렇게 아무데나 섞여서 했는데요. 그러한 형태가 발전되고 변형되고 막 하다가 바로 이 하이든의 손끝에서 현악 사중주라는 구성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이든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현악 사중주를 즐길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작곡가가 바로 하이든입니다. 대표적인 이 하이든이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완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작곡가들에 비해서 현악 사중주의 곡 수준 자체가 좀 좋을 수밖에 없고요. 평가도 좋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은 좀 특별한 게 재미있는 부제들이 붙은 것들이 많아요. 종달새, 면도칼, 개구리, 이런 등등 재미있는 부제가 많이 붙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곡은 바로 현악 사중주 종달새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현악 사중주 곡을 1악장만 들려드릴 건데요. 워낙 긴 곡이라 1악장만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 속에서 작은 아기 새들과 그리고 언니 새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엄마 새를 찾아보시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든이 60세가 되던 해에 이제 에스테라하지 니콜라우스가 서거하고 난 뒤에 작곡한 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니콜라우스가 서거하고 나서 사실은 그의 아내에 의해서 이 악단이 해체가 되었다고 해요. 아내가 별로 이렇게 원하지를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체가 되었고 하이든은 친구의 권유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국에서의 활동 역시 하이든은 대성공으로 이끌었고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영국 국민들이 우리나라로 좀 귀화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인기를 굉장히 거머쥔 하이든이었는데 영국으로 뭐 귀화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이든은 워낙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라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시기에 한 2년 정도 그 공백기 동안 당시에 아직 청년이었던 베토벤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사실 이제 하이든이 굉장한 좀 중요한 작품을 하나 남기게 되는데요. 이미 이 사람은 최정상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뭐 부와 모든 것을 이제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굳이 그런 실험적인 도전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아무도 하지 않는 트럼펫 협주곡을 하나 작곡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말렸다고 해요. 이게 아무도 트럼펫 가지고 솔로 악기로 쓰지 않는데 굳이 왜 그런 이 이름에 누가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거를 하냐. 그런데 뭐 하이든은 좀 하여튼 이 사람 성격이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노령의 나이에도 이미 저 시대는 60이 넘으면 고령이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도 도전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이 트럼펫 협주곡을 좀 대성공으로 이끌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걸 들려드리는 것도 아직까지도 지금 30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많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들이 오늘 들려드릴 곡은 트럼펫 협주곡 E 플랫 장조 3악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하이든의 스트링 쿼르텟 76번. 이 곡은 부제가 붙어 있는데 뭐냐면 황제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이 곡이 메인 곡이고 저희가 이것을 전악장을 다 들려드릴 텐데요. 곡 소개에 앞서서 연주에 앞서서 저희가 1, 2, 3, 4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이든이 그 곡으로 돌아왔을 때 영국에서 자기가 하나 들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영국에는 그때 국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목을 위해서 곡을 하나 써서 바쳐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작곡한 것이 바로 황제 찬가라고 하는 곡입니다. 옆에 계신 저분이 당시에 황제이시고 그 하이든이 이 황제를 위해서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 바친다는 의미로 작곡을 했고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 곡의 2악장에 이 황제 찬가가 들어있습니다. 1악장은 2악장이 이미 너무 중요한 선율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볍고 무게감이 덜하면서 밝은 분위기의 곡이고요. 2악장은 맨 처음 주제 선율인 황제 찬가의 선율을 연주하고 그리고 이어서 4개의 변주곡으로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리 파트들이 돌아가면서 독주 형식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 곡에서 하이든의 그런 어떤 오스트리아 제국의 그 영원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는 하이든의 그런 마음이 듬뿍 들어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3악장 미뉴에트는 아주 경쾌한 느낌이 인상적인 곡인데요. 프랑스 궁정의 옛 충곡이었던 미뉴에트의 허세나 어떤 권위의 가면을 벗어던진 간단한 충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악장 프레스토는 2악장과 더불어 이 작품에서 좀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곡인데요. 어둡고 격정적인 단조에서 시작해 장조로 밝게 마무리를 시키는데요. 이는 오스트리아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쉬는 거 없이 1악장부터 4악장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곡 있으면 오늘 들으신 것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트럼펫 촉주곡이요. 네, 그럼 저희가 앵콜로 트럼펫 촉주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